대구 공군기지 네. K2 앞에서 5월 19일과 또 29일 네.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대구 시민 추진단. 네. 민간공항과 군공항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의성군은 사인을 했는데 군의군은 사인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치 신청서가 못 들어가는 거죠. 대구 경북 전체에 하나의 운명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날개를 접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언제쯤 제대로 이륙할 수 있을지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보고 오셨는데요. 이거 좀 다시 한번 상황을 좀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어성이냐 군이냐 혹은 군이 단독이냐 어성과 군이 이렇게 같이 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뭐 이전한 데 대해서는 다른 이설이었거든요. 이전지에 대한 문제니까 이번에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국방부 선정위원회가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측에서 입장을 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민들은 내 지역에 안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주장보다는 우리 지역에 이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원한다. 우리들의 입장을 좀 많이 반영을 해달라. 만약에 두 지역에서 한 지역이 만약에 그 반영되지 않을 때는 어떤 그 다른 보상책을 가져온다는 이런 분명히 그런 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좀 확실히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보상책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좀 보상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서 감성화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군이든 의성이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얼마나 인구가 줄어들었으면 이 방법을 택했을까. 네. 왜냐하면 소음 피해라든가 네. 특히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하던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네. 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음 피해 대책이라든가 축산농가에 대한 이 보상책 이 부분들을 좀 마련해야 되고 이게 이 지역으로 선정하고 나면 그 바깥에 애매한 부분들 네. 지역이 있거든요. 네. 보상 지역에는 안 들어오지만 소음 피해를 받게 되는 네. 곳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까지도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항만 옮기면 뭔가 이게 뭐 다 전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24만 명 정도가 소음에 시달리고 지금 있는 공항은 군이랑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도 있고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예. 전투기도 떠야 되고 민간 항공기도 떠야 되고. 근데 옮겨가면은 아무래도 활주로도 넓어지고 2.2배 공항이 자체가 커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군 측에서는 전투력이 이제 향상되는 거고 우리가 요즘 많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국토를 균형하게 개발해야 된다. 거기에 측면에도 의미가 있고 또 대구 경제뿐만 아니라 경북도 같이 경제 효과가 이제 있겠죠, 당연히.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공공항 이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뭐 정말 지난 시간부터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이제 현재 얘기를 많이 다뤘고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보상은 어떻게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뿌리 근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배경으로 시작됐는지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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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나 네네. 근간을 다루는 건 우리 감성아재님 전문이에요. 이 대구의 K2는 6.25 사변 때 그야말로 지금 세월이 많이 이제 흘렀죠. 네. 거의 70년 전에 그야말로 여기는 군사공항이었어요. 전적으로. 그때 민간공항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다 김해를 민간공항을 썼고 군사공항에다 이제 민간공항을 같이 쓰다 보니까 이 대구가 하나의 분지로서 이 소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동안 이 소음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다가 뭐 20만 내지 30만 명이 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 최근에 1년에 거의 한 1,000억 정도의 보상, 이게 한 4천억 정도 나왔죠. 앞으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군에서도 매년 1,000억 이상,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피해가 큰 것이 K2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전하게 되는 거고, 이 이전 문제지에서 이제 사실 결정은 2016년 6월 달에 했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과감하게 남북권 신공항이 결정되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이 무산되면서 사실 지역에 최소한의 이 피해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공항 이전 문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제 2018년 말에까지 선정한다는 게 있었는데 총선까지 또 총선을 앞두고 총선이 이게는 그 전에 어떤 결정이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늦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선정위원회에서는 적격 문제를 확실하게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어떤 피해 문제를 어성이면 어성이고 군이면 군의에 대한 피해 문제가 보상이 갔으면 싶어요. 네, 이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 통합공항 이전을 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배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북권 신공항 문제가 이 무산되면서 정리되지 않으면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에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당시 이 발표하기 난 이후 직후에 네.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 성격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뭔가를 하나를 또 오게 되면, 혐오 시설이 오게 되면 네. 또 다른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차원이었거든요. 그러고 2016년 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속도가 늦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요. 배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드까지 가고 뭐 이것도 고구마 캐듯이 또 줄기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요것만 딱 떼내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데, 선정 기준, 네. 교과서적인 질문 다시 한번 요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간단합니다. 그 K2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적격한가라고 하는 거는 나왔습니다. 애초에 경북 지역에서 한 6곳 정도가 언급됐었는데, 그 중에 의성과 군이 이 통합 후보지와 그리고 군의의 단독 후보지 두 곳은 군공항을 이전하더라도 우리 국방전력상 문제가 없다라고 선정된 지역이거든요. 이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은 주민 수용성이란 게 들어가요. 이 소음 피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민 수용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절차로 이 주민 투표가 들어갔고, 이전에 설명회 등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걸려 있는 문제는 이 부분인 거죠. 이 국방부의 공공기지로서 두 곳은 다 적격하다 이미 나온 거죠. 네, 네. 뭐라 그럴까요? 교통의 측면에서 접근성 한번 우리 한 기자가 짚어주시죠. 신공항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망을 확장을 시켜야 되고, 우리나라와 외국하고 좀 비교하자면은 외국은 일단은 우리보다, 미국을 예를 들자면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가는 거를 그렇게 멀리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70%가 대구 시민들이 공항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용자들은 1시간 넘어가면 너무 멀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래서 비행기 뜨는 거에 따라서 국제선이 대구 지금 현 공항이 조금 김해공항보다는 조금 없기 때문에 김해로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뭐 수성IC에서 올리면 금방 가요. 그렇지만 대구 안에서도 지역이 먼 데가 있고 가까운 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좋게 하려면은 일단 공항이 이전이 되면은 도로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럼 철도가 또 있고요. 그래서 뭐 4차 도로도 있고 중앙고속도로도 확장을 시켜야 되고 강력한 도로도 또 확장을 시켜야 되고, 국회의원들께서 다 공약으로 걸었던 문제들이고 분명히 따라와야 되고, 지금 동대구역 있고 내년에 서대구 고속철도가 개통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새로 공항이 생기면 거기와 연결돼서 철도망도 더 확장이 되어야죠. 네. 그렇다면 이제 돈 얘기를 좀 하죠. 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선 그 이인지는 김희국 의원이 국토부의 전문입니다. 그분이 공무원 출신으로서 상당히 아주 적기에 참 국회의원이 됐다는 이런 생각에서 상당히 희망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지역 주민에게 상당히 그 문제 해소될 겁니다. 꼭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떠나서. 그다음에 이제 대구 공항의 경우는 이제 기부대 양역이기 때문에, 이제 기부대 양역이라는 것은 대구 공항을 팔아서 이제 군위 어성 지역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9조 정도의 공항 이전 비용, 만드는 비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후적지를 할 수 있는 이제 K2, 그것을 이제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한 9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K2 지역을 개발하면 팔공산과 금호강을 잘 이렇게 어울려서 친환경 수변 도시로 가꾸겠다. 그래서 정말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하나의 그 100만 평 이상의 그 큰 주거단지하고 네. 도시가 생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여기 이제 앞으로 공청회도 많이 열릴 것 같아요. 네. 이런 공청회도 관심 깊게 참여해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정말 개발하는 비용, 개발해서 잘 되도록 하고, 또 공항에서 그걸 투자해서 좋은 공항, 그리고
또 인프라가 되는 앞으로 100년 동안에 대구 경북이 설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대구 국제공항의 경우에는 2015년도까지 적자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흑자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앞으로 뭐 옮긴 다음에는 뭐 이용객 수요라든가 이런 네. 거는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공항 이전의 부정적인 이 이유 중에 또 한 가지인데 지금 4년 동안은 그동안 흑자가 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여파가 단순히 올해에 그치지 않고 몇 년간 지속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대구국제공항 노선도 한동안은 축소가 됐었고 지금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네. 때문에 대구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대구에 그대로 있는다고 해서 이 400만 명 정도를 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일단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에도 가능할 거냐? 결국 이 공항에서 흑자가 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공항을 짓는다라는 계획도 나오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이 절차적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국제 물류 그리고 국제 여행객이 오가는 양을 봤을 때 한동안 좀 답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까 정치적인 얘기도 하셨는데 또 코로나19는 뭐 전 세계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구 입장에서는 후적지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전망하셨다면 후적지 개발에 있어서는 논의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장밋빛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한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장밋빛이었으면 좋겠죠. 좋은데 기대죠. 네, 개항 시점을 지금 뭐 아직까지 결정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국방부에서 이때까지 지지부진하다가 너무 소극적으로 있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액션을 조금 취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개항 시점을 2026년으로 가정을 한다면 490만 명 정도가 시작되고 50년도에 가면은 거의 1000만 명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미에서 생산하는 뭐 핸드폰이나 전자제품 이런 것을 거의 다 인천을 가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멀기도 하고 물류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구 경북에 신공항이 들어서면은 훨씬 줄일 수가 있고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위상도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공항이 대구 경북에 지금 시끄럽고 다른 도시에서 보면은 왜 저렇게 밥그릇 싸움을 하나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되는 건 됩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되고 나면은 산업단지의 위상도 올라가고 경제적인 그 부가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대구시는 그래도 계획을 아주 뭐 거창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막 수변 도시 내지는 스마트 시티 뭐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거든요. 좀 더 붙여주시죠. 그 이제 완성된 아직까지 작품은 아니지만은 대구시에서 현재 지금 기본적인 어떤 그 계획이 있고 앞으로 이제 실시 설계를 하고 뭐 본 설계 들어가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걸릴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부산의 센텀시티 있잖아요. 센텀시티가 개발해서 상당히 부가적 효과가 높지 않습니까? 이 센텀시티의 지역보다도 우리가 6배 정도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그 세계적인 어떤 랜드마크의 그 건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다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주택지 뭐 그런 문제를 좀 떠나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여기는 이제 초고층 어떤 상업 시설이라든가 네. 또 많은 인구가 집적하고 올 수 있는 관광 그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네.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어떤 세계적인 그 놀이공원 이런 것도 유치하는 것도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과거 뿌리도 얘기를 해봤고 현재 시점도 얘기 나누고 이제 미래 시점으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거 난개발이라든가 이건 뭐 투기라든가 이런 것도 뭐 미래 시점이지만 네. 염려는 없을까요? 염려는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대구시 차원에서 공공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9조 원 이상의 투자가 되어야지만이 공항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예. 여기서 그러면 처음에는 공공개발로 가다가 이게 투자가 많이 안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일종의 난개발을 하는 민간 투자 영역으로 네. 갈 수도 있겠다. 네.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지만 네. 별로 걱정 안 됩니다. 이 공항 이전 추진이
안 될 것 안 될 같습니다.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이게 한 가지만 더 짚죠. 동남권 신공항이 뭐 변수예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짧게 좀 짚어주시죠. 김해 신공항을 신경 쓸 때가 아니죠, 저는. 우리 거부터 먼저 추진을 해서 대구 착공을 앞당기는데 모두 다 힘을 합해서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일 얘기 있으세요? 일단은 공항 문제는 단순히 그냥 내가 이용하는데 불편하냐 안 하냐 이것은 좀 지역적인 문제고 좀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국방부의 어떤 그런 선정위원회도 상당히 그 쉽게 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적격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과 또 주민들도 어쨌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전 하기로 했으면 이전해야 이 지역 경기가 삽니다. 만약에 하기로 한 약속이 자꾸 딜레이 되고 이러면 지역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대로 좀 하늘 길이 열릴지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끝으로 한 줄 평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네. 지금 공항은 사실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좀 전략이 필요하지. 이 바람을 자꾸 투영하면 안 돼요. 이 공항을 이전해서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이런 바람을 자꾸 투영해서 마치 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첫 번째 풀어야 될 문제는 군위와 의성군 두 자치단체장.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죠. 시도 출정식에서 이 네 분의 후보들이 같이 손잡고 서명도 했거든요. 이때도 공항 문제는 함께 힘을 합쳐 풀겠다. 같은 집안 안에서 이 문제를 못 풀면 옆 동네에서 보면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이 공항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이 부산, 울산, 경남과 싸울 이유가 없는 게 싸워서도 안 되는 게 남북권 신공항을 추진이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허브 공항이 있는데 왜 그 저쪽에 촌동네에 공항이 또 필요하냐? 거기에 우리 국비를 이만큼 써야 되나?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쨌든 부산, 울산, 경남과 힘을 합치고 공항의 수요를 얼마나 함께 창출할 수 있을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인식부터 제대로 다시 세워야 된다. 지방과 지방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서로 이심전심으로 대구 경북이 서로 상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반드시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될 것이다, 된다, 이심전심으로. 저는 대박을 욕심내다 쪽박 찬다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자기들 목소리만 내고 마치 공항이 딱 들어오면은 일확천금을 벌 것처럼 재벌이라도 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공항이 끝이 아니고 공항이 들어오면은 사람들도 오고 가고 소비는 여기저기서 다 벌어질 수 있고 의성과 군위도 그렇게 큰 대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멀리서 보면은 대도시에서 보면은 그냥 작은 도시일 뿐이에요.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양보와 배려, 공평성. 자, 김효구 의원이 지금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의성 군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성품이 조금 합리적이고 공정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율을 좀 잘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구리 군민과 의성 민들 이 두 분들 댓글 속에서 그 전쟁하는 이 지금 형국을 얼른 가라앉히셔야 됩니다. 가라앉고 화가 났을 때는 어떤 말이라도 하지 않는 게 좋고 화를 다 가라앉히시고 이성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서 같이 간다고 우리는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요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면은 별 무리가 없이 진행은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화날 때는 말하지 마라. 네, 화날 때는 말하면은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윈윈으로 갈게요. 상생인데 윈윈의 뜻이 뭐냐? 단순하대요.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인데 지금 나만 좋고 넌 안 좋고로 가려고 하니까 내 거 더 챙기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렇게 잘 손잡고 가자. 저는 윈윈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승패의 개념이 아니고 서로 승승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서로가 어떻게 배려하고 서로가 어떻게 양보할 것인가. 그 역지사지도 되는 거죠. 서로의 상대의 마음이 돼보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같이 의성과 군인은 같이 사랑해서 발전을 해서 가는 모습이 사랑인 거지 한쪽이 희생하거나 한쪽이 무너지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일시적일 거예요. 네, 네. 네, 같이 가야 된다. 오래 같이 가야 된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대우경북 기자회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거침없는 이야기와 거침없는 입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